같아요. 근데 네. 이번 선거에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개헌과 관련된 개헌연대의 큰 틀도 짤 수 없고, 음. 그 다음에, 다른 어떠한 그 이재명 포비아 공포심에 기초한 이재명 공격으로만 해갖고는 이길 수 없고, 네, 그렇죠. 예. 그러면 이제 그나마 할 수 있는 것은 있는 국민의힘에 있는 세력이라도 또는 음. 지지층이라도 탈탈 털어서 전부 다 모아야 하는데 네. 그 점에서 우리 당이 지금 터덕거리고 있는 것이 음. 이번 주 내로는 그걸 어떻게든지 좀 진영을 좀 맞습니다. 갖추고 서로 맞습니다. 손발을 맞춰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그게 속도감 있게 진행되지 못하고 있고 음. 그런 것이 좀 걱정은 됩니다. 저런 걸 보면서 야 이재명 쪽은 참 이것저것 하여튼 되든 안 되든 일단 질러보고 이제 사람들 땡겨오고 왜냐하면 0.7%로 졌던 그 아픔이 있기 때문에 예. 그렇죠. 막 진짜 다 끌어모으는 거예요. 네. 예. 그러니까 홍준표 지지자까지 끌어모을 정도면 싹 진짜로. 다 그냥 끌어모으고 있다. 그러니까. 근데 그게 우리는 맞는 거잖아요. 지금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거든요, 지금. 맞습니다. 예, 그러면 우리 지지 기반이라고 지금 마음을 그냥 포기한 사람, 투표 안 하겠다는 분들 예. 많이 있는데 예. 하여튼 지금 걱정입니다. 예. 근데 참 재밌는 게 방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러니까 우리가 지지세를 막 늘리고 있다 막 이런 것도 하셨잖아요. 근데 이게 의도된 건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런 기사도 났어요. 그 감독님 한번 띄워봐 주시면 이재명 후보가 신은 운동화가 네. 이슈가 되고 있어요. 근데 이 네. 운동화가 빨간색. 리복? 맞죠. 빨간색하고 파란색 섞여 있는 거야. 또 그걸 야. 갖고 마케팅을 하고 있어요. 귀신같이 아.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예. 포스터에도 빨간색이 있다고 그러던데. 맞아요. 예. 그러니까. 예. 요새 그 디자인 자체가 음. 전부 다 파란색인데 요 귀퉁이에 조그맣게 빨간색이 들어가 있어요. 그걸 계속 어.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한동훈 후보가 이제 어쨌든 떨어지고 난 예. 다음에 김문수 이제 한덕수 그 내홍까지 겪고 나서 중도에 마음을 국민의힘이 지금 얻는 게 굉장히 힘든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그 틈을 정말 귀신같이 이용하고 네. 있다, 파고들고 있다라는 생각이 계속해서 들어요. 그래서 그 예. 디자인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보면은 "우린 이만큼 할 테니 너네는 요만큼만 해라." 약간 음. 요런 뜻이기도 하다 또 네. 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저는 그 말씀하신 대로 그 지지자의 마음들이 있잖아요. 음. 저는 요새 참 듣기 싫은 단어가 있어요. 뭐예요? 똘똘. 똘똘. 그 글자도 너무 꼴 보기가 싫어요. 음. 그냥 보면은 민주당은 저렇게 잘 뭉치는데 우리는 못한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데요. 네. 우리가 똑같이 민주당처럼 잘못된 것도 그냥 못 본 척하고 그냥 뭉치기만 한다면 민주당과 우리 당과 다를 게 뭐가 아, 있어요. 그렇죠. 그럴 예. 바에 그러면 우리 당에 있는 이유가 뭡니까? 음. 매번 그렇게 민주당만 따라하고 뒷공문에 쫓아갈 거면은 우리 당은 절대 못 이깁니다. 음. 네, 그렇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네. 예. 지금 여러분들도 김영옥님께서도 한동훈 대표도 명분이 있어야지 선거운동을 더 도와주죠. 이런 걸 또 주셨는데 사실 그렇죠. 지금 충분히 이재명과 민주당을 저격하는 누구보다도 앞장서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선거운동을 잘 하고 있다라는 생각은 하게 되고요. 근데 다만 국민의힘에서는 정말 조금 더 중도의 마음을 잡기 위해 노력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맞습니다. 아니 위원장님 그 일전에 우리 예. 보궐선거 때 예. 그때 기억하시면 자통당이 얻었던 표가 거기서 진짜 되게 적었잖아요. 예, 1.7%. 예. 그쵸? 아. 예. 근데 그 사람들을 안고 가려는 마음인 건지 뭔지 잘 모르겠는 게 전 이제 두 가지죠. 첫 번째는 김문수 후보가 가는 곳마다 태극기 성조기 이스라엘기 윤어겐을 든 사람들이 쫓아다녀요. 네. 그러니까요. 저는 이거 국민의힘에서 그냥 지켜봐야 되나라는 생각은 좀 들어요. 어떻게 보세요? 근데 그렇게 오는 사람을 좀 막을 수는 없어요. 그치. 막을 수는 없는데 예. 지침을 줄 수는 있잖아요. 예. "우리 그냥 옵시다." 라든가 메시지 낼 수 있잖아요. "빨간 옷만 좀 예. 입읍시다." 이제 음. 아름아름 얘기할 수 왜냐면 그렇게 많은 인원이 아니에요. 한 50명 이렇게 오거든요. 그러니까 선을 안 그어서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선을 긋기는 좀 있어야 되지 않아요? 어때요? 그런 것도 필요할 테고요. 예. 예. 원래 제가 인제 민주당을 그전에 표현할 때 훌리건 정당이라고 그랬거든요. 음. 아. 훌리건 그러니까 네. 그 관중들이 인제 축구장에 난입도 막 하고 네. 그렇죠. 난장을 피우고 그러는데 그렇죠. 예, 그럴 때 구단주나 축구 감독이 제지를 해 줘야 되거든요. 음. 근데 문재인 때 제지를 안 하고 감초라고 그랬잖아요, 그걸. 예? 약방의 감초격이다. 왜 그걸 네. 그러니까. 부대 삼냐 예. 해서 아. 사실은 그것이 발전해서 훌리건들이 인제 개딸로 진화하고 인제 테러까지 자행하는 음. 예, 자당 세력에 자행하는 테러까지 자행하는 수준까지 발전을 한 셈인데 음. 인제 어떤 선들 자꾸 넘는 것을 제지하는 네.
발언을 해주지 않으면 음. 계속 넘어오죠. 예. 그러니까요. 그렇죠. 예, 예. 예. 그래서 사실은 국민의힘이 뭔가 잠식당했다 이런 얘기도 사실 듣기 싫고 아, 이제는 듣기 진짜요. 싫고 또 태극기와 성조기와 이스라엘기를 흔드는 사람들을 보면서 특히나 윤어겔 이런 거 들고 있는 걸 보면서 중도층의 마음이 더 떠나가는 거 맞아요. 아닌가라는 생각 계속 진짜로. 걱정은 들어요. 네. 예, 저도 예. 싸우고 싶어요. 예, 정말로 열심히 예. 하고 싶은데, 아니, 근데 왜 우리 마음은 무시하고 음, 강제적으로 이렇게 그냥 너 안 도와? 너 나 안 좋아해? 왜 안 좋아해? 약간 뭐랄까 스토커 같고 좀 음. 무서워요. 사실 따지면은. 근데 예. 오늘 이제 김문수 그 후보가 지금 공식적으로 이제 얘기를 한 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뭔가 뭐 출당 조치라든가 이러한 생각을 안 하더라고요. 그냥 네. 예. 근데 이 역시도 사실 같은 선상에서 조금 명확하게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입장을 국민의힘에서 좀 정리해 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어요. 어떠세요, 위원장님? 네, 저는 뭐, 어, 출당시켜야 된다. 이런 음. 입장 뭐 며칠 전에도 제가 뭐 제 페이스북에서 담벼락에 쓰는 것밖에는 뭐 없으니까 음. 출당 조치가 필요하고 정 아니면 당신 좀 나가달라. 음. 자진 탈당을 아니 해달라. 본인이 나갔으면 이렇게 좋겠는데 진짜. 안 나갈 것 썼는데, 같아요. 네, 썼는데, 와, 저는 그냥 잠자코만 있을 줄 알았더니, 아니, 군문수로 뭉쳐야 된다고, 그것이 뭐 자유를 지키는 거고, 대한민국을 지키는 거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내가 정말, 환장하겠어요. 예, 어? 아, 그 일국의 대통령이 그리고 나가가지고 얼마나 창피한 일을 지금 많이 하고 있어요. 저 그렇죠. 재판정에서. 환장하겠어요, 네. 진짜. 예? 예. 뭐야, 뭐라겠죠? 저 어떤 부하 직원, 아니, 군인이 네. 나는 뭐 개인에 충성하지 않는다. 예. 예? 그 본인 유명한 말 다시 돌려줬잖아요. 그러니까. 네. 예. 예. 군인은, 사람에 충성하지 그렇죠. 않는다. 예, 예. 나는 군인은 저 국가와 국민을 보호하라고 내가 한 군인이 된 거지. 내가 사람에 충성하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다. 이런 얘기를 돌려주고, 뭐 어저께는 정치인들, 국회의원들 끌어내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네네. 안 했다고 그러는데, 옆에 이준우 수방사 사령관 옆에 부관이 바꿔주면서 대통령님 찍힌 전화번호 이렇게 바꿔주면서 다 들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끌어내라고 하고 그때 자기는 총 한 방 빵 쏘면 막 사람들이 공포에 떨려 있을 때 들어가서 다 끄집어내라 그런 걸 연상했다고. 아니 그 기사도 되게 많이 떴어요. 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그러니까 포토라인에 선 것도 이제 처음 보는 네. 모습이었고 거기서 나오는 얘기들 네. 계속해서 증언들이 나오는 걸 보면 진짜 가관이에요. 계속해서 네. 너무 자극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대선 국면에 더 악영향이 미칠 수밖에 없는 단어들. 총을 쏴서라도 들어가라는 지시를 들었다. 네. 그런 거. 야. 그리고 뭐 계엄은 2번, 3번 하면 된다 이런 거. 그러니까 너무 자극적인 얘기들 계속 쏟아지는데 이거 입 다물고 있어야죠. 계속 그러니까 나오면 안 되죠. 그 부하 직원들 입장에서는 배신감을 느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죠. 예, 예, 말도 예. 거짓말을 할 뿐만 아니라 모든 책임을 부하 떠넘기고. 직원들한테 떠넘기는 음. 건데, 그러면 지시도 안 했는데 그런 상상을 해가지고 부하 직원들이 마음대로 결정해서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건 완전히 뭐 다른 수방사 사령관이나 자기 부하들한테 네. 모두 책임을 지고 이 사람들이 총 함부로 안 쏘고 정말 자제해서 그랬지. 네. 우발적으로라도 총 한 방이라도 쐈으면 그날 어떻게 됐겠어요? 진짜 유혈 사태 났을 예. 것 같아요. 큰일 났을 것 같아요. 예? 예, 예. 저는 정말 이게 천운이에요. 그러니까. 참 예, 예. 진짜로 보면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 당이나 이제 그 후보께서 말씀을 하지 않으시면요. 이 밑에 있는 뭐 기초의원부터 당장 내년에는 지방선거 있잖아요. 그 사람들을 꿈꾸는 사람들 보면은 군인이 정신이 빠졌다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그럼 작은 리더들조차 리더가 아니 잘못되는 거예요. 그렇지. 예. 당연히 그러면은 이게 정당성이 부여가 된다고요.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지금 당장 이런 거에 대해서 발언을 하셔야 돼요. 네, 네.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께서 지금 하는 행동을 보면요. 네. 저분 보수 아닙니까? 아, 우리 아, 보수는 완전 동의합니다. 네, 완전 보수는 동의합니다. 최소한 내가 그렇게 지키지 않았더라도 맞습니다. 제가 그렇게 했습니다. 라고 책임질 줄 책임. 밑에 있는 부하들에게 책임 전가하지 않습니다. 네네. 설령 부하들이 음. 나 몰래 했더라도 음. 그 일은 내가 부하들을 통솔해야 되는 내 책임입니다라고 네. 오롯이 자기가 갖고 가야 될 부분이거든요. 음. 저렇게 뭔 재판을 합니까? 재판을. 그러니까. 자, 모든 잘못은 나에게 했다. 그렇죠. 내 밑에 있는
군인들은 나의 명령을 따랐을 뿐이다. 네. 저들은 충신들이다. 음. 건들지 마라. 네. 네. 내가 책임지겠다. 어떤 맞아요. 벌이라도 내가 달겨받겠다 하고 들어가야죠, 본인이. 그러니까 그래야지만 본인이 살 길이 생기는데 주위에서 도와주기라도 하죠. 맞아요. 근데 저런 식으로 누구 다 죽어라 나 혼자 살겠다고 하면은 누가 도와주겠어요? 그래? 그랬다고? 이러면서 다 달려들지. 그리고 지금 나오는 정언들을 다 거짓말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부관들이 왜 할 일이 없어 그런 말 지어내겠어요? 그러니까 예? 할 일이 없어가지고 그 아니요, 참호 깨고 그렇잖아요. 들어갔냐고. 왜 그런 말 해가지고 자기한테 득될 게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보면은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은 저런 식으로 계속 물려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결국은 자기 스스로 파멸의 구렁텅이로 들어가는 길이거든요. 솔직하게 다 네. 인정하고 맞아요. 그러니까. 잘못했다. 내가 뭐 술 한잔 먹고 내가 잘못 생각했다. 이러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솔직히. 야. 그리고 솔직히 국민들은 술 먹고 했다라고 하면 다른 정치는 그렇죠. 몰라도 이분은 그래 그럴 수 이분은 그럴 수 있겠다. 있겠다 이런 어. 생각한다니까요. 그러면 아니. 깨끗하게 끝나는 건데 뭘 저렇게 그러니까. 정말 부끄럽습니다. 미치겠어, 진짜. 미치겠어 저는 진짜. 입 저걸 다물고 보고 있든가. 하나 유추했어요. 네. 그러면은 항상 저렇게 부하직원들 떠넘기고 자기는 책임도 안 지고 그렇게 일을 해왔겠네요. 검찰 시절에서도. 맞죠. 검사 시절에서도 그러네. 밑에서 다 해줬겠네요. 알아서. 맞습니다. 그러네. 예. 본인 책임 안 지고. 예. 대통령실에서도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네. 모든 일하고 같이 하다가 어떤 일이 수행대가 잘못되면은 그것도 못했냐고 난리를 쳤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뭐 갑자기 저분은 그럽니까? 예. 과정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결론만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음. 그러니까 민주주의는 과정의 절차가 중요한 거잖아요. 결론이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저분은 민주주의라는 자체를 모르고 사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검사 시절 때도 말씀하셨듯이 그런 것 같아요. 맞아요. 예. 실적 내 수단과 방법 가리지 말고 야 잘못된 건 너가 책임져. 나 그렇죠. 책임 못 져.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분명히. 네가 책임져. 그렇죠. 진짜. 지금 하는 행동 보면 딱 그 말이잖아요. 맞아요. 지금 그러니까 딱 보여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탄핵 심판의 최후 변론에서 사실은 아까 우리 기자님 얘기하셨던 걸 저는 기대했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그렇죠. 그동안의 얘기들 나는 네. 진짜 미안하다 뭐 이러면서 내 책임이다 이러고 안고 갈 줄 알았는데 맞아요. 없었어요. 진짜 예. 보면 박근혜 대통령이 진짜로 마지막 상식이라고 봅니다. 저는. 그러니까. 예. 예, 그러니까. 근데 저 갑자기 술 얘기하니까 우리 위원장님 옛날에 그 영입하실 때 그 술 먹은 얘기 갑자기 생각난다. 네. 횟집 가가지고 술을 네. 그렇게 주지 말라고 했는데도 사인을 우리 종업원하고 사인해가지고 횟집 예. 가가지고 우리 근데 하여튼 지금 이 그 생각나네요. 선거 과정 중에 참. 계속 출몰을 한다는 게 문제예요. 예? 좀 있으면은 미치겠어. 김건희 여사 계속 저기 네. 경찰에서 소환을 검찰에서 소환을 수사받으라고 나올 거 아니에요. 내일이죠, 내일. 안 되면 뭐 체포영장에서 나온다는 거 아닙니다. 네. 네네. 아닙니까? 그럼 6월 3일까지 이런 모습을 연출되는 것을 출몰하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어야 하잖아요. 근데 왜 김문수 후보는 선을 안 그을까요? 그거 어떻게 보세요? 왜 선을 안? 그러니까 그- 왜냐면 출당시켜 버리면 어디서 떠들든 말든 신경 안 써도 근데 되잖아요. 이제 제가 봤을 때 이게 정치적인 해법인데요. 제 생각에는 아마 지금 김용태 의원이 목요일이죠. 전국위원회에서 이제 추인을 받으면은 비대위원장 들어가게 되면은 네. 제 생각에는 김문수 후보는 저렇게 얘기하지만은 김용태 의원한테 미룰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김용태 의원이 하는 행동을 보면은 뭐 바로 윤리를 소집해서 네. 윤리위에서 아마 제명까지도 가능하게 빨리 정리를 하지 않겠냐. 그것이 누가 보더라도 당을 도와주는 길이고 김문수 후보의 짐을 들어주는 길이니까 그 짐은 아마 김용태 의원이 지지 않겠느냐. 그래야지만은 또 같이 갈 수 있는 길을 만드니까 아마 저는 그렇게 한번 예상을 해봅니다. 근데 김용태 의원 얘기가 좀 나왔으니까 좀 네. 이어가면 사실 이분의 최근에 메시지를 보면 어제 오늘인데 네. 글쎄요. 저는 그냥 뭔가 그 사람의 말, 그 사람의 생각이 그 사람의 입으로 나오고 있다는 맞아요. 생각은 들지 않는데요. 맞습니다. 네. 저는 딱 처음에 그 네. 비대위원장으로 내정이 된다고 딱 뭐 기사를 봤을 때 무슨 나 생각이 저거는 들었냐면 읽어야겠다. 네. 아까 계속 대선 국면에 출몰한다 했더니 어떤 분이 멧돼지 출몰한다는 글을 썼어. 나 미치겠어 진짜. 멧돼지 출몰. 이거 참 네, 아이고야. 우프입니다. 죄송합니다. 우퍼요. 갑자기 네. 또 웃음이 터졌어요. 아무튼 네. 그렇게 해서 그때 이제 내정이 된다고 기사를 봤을 때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네. 그 예전에 그 뭐라 하죠? 청정 수렴이라고 하나요? 네네. 그 어린 왕이 있으면 네. 뒤에서 왕비가 수렴 발을 청정. 발을 네. 내고 뒤에서 이제 말을 하잖아요. 네네. 저는 그게 떠올랐어요. 그 모습이. 그러니까. 예. 네. 뭔가 이분의 메시지는 아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네네. 그러니까 아까 우리 윤희석 전 대변인 오셨다고 하셨는데 젊은 거 하나 빼고는 뭐가 혁신적이냐 이런 얘기 했는데 그 말이 되게 저는 공감이 가더라고요. 말이 좀 잘 근데 모르겠어요. 저는 좀 두고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직 뭐 예. 어제 네. 오늘이니까. 그러니까 어,
저는 인간의 욕망을 믿습니다. 네. 아, 요 네. 말표 있다. 요 말표 맞습니다. 있다. 예, 예. 저도 역시. 동감하고요. 아마 네. 자기 그래. 목소리를 내지 않겠느냐. 냈으면 저는 한번 좋겠어요. 기대를 해봅니다. 예, 예. 파이팅! 사실, 네. 그러니까 일단 목요일에 추대가 되고 난 뒤를 보자. 그렇죠. 지금 그 말을 제가 이제 김용태 의원이 그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추임받기 전까지는 자기가 조금 조심하겠다는 거고 추임받고 나면은 과감하게 한번 해보겠다는 의미로 봤으니까 아마 제가 봤을 때는 김문수 후보도 그렇게 해주기를 바랄 거예요. 아마 사실은 아, 자기가 오히려 자기 입으로 나가라 이런 못하니까. 얘기를 할 수가 없으니까 아. 김용태 의원이 비대위원장 와서 바로 윤리위원회 하고 거기에 대한 뭐 탄핵의 바다도 건너고 해서 여러 조치를 취하도록끔 한 것이 김문수 후보의 마음이다. 저는 그렇게 한번 기대를 해봅니다. 네. 그리고 김문수 후보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인간의 욕망이 있습니다. 그치. 그렇죠. 그분의 네. 욕망은 저희가 봤죠. 맞습니다. 예. 한독수와 단일화 할 때 봤지, 그 네. 욕망을. 저는 그래서 네. 차라리 그 아까 출몰이라고 하셨잖아요. 출몰. 더 자주 출몰하셔가지고 네. 그 반응을 시민의 반응이나 국민의 반응 이제 여론조사나 이런 거를 봤을 때 뚝뚝뚝 떨어지면은 그때는 이제 안 되겠다 생각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또 생각합니다. 근데 네네. 그래도 안 돼. 지금 그만둬야 제가 돼. 이제 뭐 이런 해석이 동의하실 분도 있고 안 하실 분도 있는데 네네. 73세에 정말 잊혀질 뻔했던 분이 대통령 후보가 됐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예. 아스팔트에서. 예. 예. 본인 대통령 되고 싶어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죠? 맞습니다. 다 그렇죠. 내가 볼 때는 네. 바보가 아닌 이상 다 똑같을 거라고 봐요. 자통당을 부여잡고 또는 아무 영향가 없는 윤석열을 부여잡고 이걸 대통령 선거를 이긴다? 저는 바보 멍청이가 아닌 이상 그런 생각은 다 할 거라고 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번 대선 정말 드라마틱하고 정말 맞짱 드라마 이상의 여러 가지 사건들과 변수들이 계속 등장하는데 네. 뭐 본인이 이기고 싶어 한다면 어떤 선택을 하게 될지 그렇죠. 이번 일주일을 좀 지켜봐야 될 것 네네. 같고요. 네네. 예, 그다음에 선거는 이제 남은 2주 동안 2주 동안 벌어지는 일들이 정말 또 다른 선거 국면을 맞이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그렇죠. 있습니다. 예. 이게 제가 보니까 네. 22일인가요? 선거운동 기간이 너무 길더라고요. 너무 나 길어. 10며칠인 줄 알았더니 우리 원래 짧다 그랬었는데 우리 너무 네. 길어. 대선은 네. 너무 생각보다 짧다 생각했는데 또 유세하시는 분의 입장에서는 길다. 무지하게 길어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 보세요. 10일 날 네. 10일 날 그러네. 벌어진 사건을 보세요. 네. 밤 나 그 12시에 얘기하기 회의해서 죽겠어. 네. 12시에 회의해가지고 저기 후보 자르고 취소시키고 그러니까. 공고하고 다시 접수 받고 아이고야. 뭐 소송 걸고 재판 네. 참가하고 전 뭐 소송 난리를 재료 쳤어요. 치고 근데 밤 11시에 네. 당원들이 부결시켰대. 네. 나는 이런 일들이 벌어졌잖아요. 네. 네. 하루에도 그런 일이 발생을 하는데 맞습니다. 네. 22일 동안 얼마나 네. 많은 일이 벌어지겠어요. 저는 그러네. 위원장님 네. 의견에 동의하는 게요. 네. 김문수 후보가 이 차도살인입니다. 차도살인. 김용태라는 칼을 빌려서 네. 아마 단호하게 치내지 않겠느냐. 그것이 지금 아, 위원장님 보듯이 그 김용태가 길만이 칼이다. 그나마 이제 자기에게 기회가 있는 거고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네, 그래서 김용태 의원이 목요일 날 칼자루를 넘겨받아서 예. 아마 맞습니다. 해서 그러면 뭐 우리 또 한동훈 전 대표가 설 수 있는 명분도 줄 것이고 부디. 그렇게 가지 않겠느냐. 예. 저는 긍정적으로 한번 부디. 기대를 와, 합니다. 요런 김용태 의원. 논평은 네. 새롭다. 네. 요런 논평은 새로운데 네. 그럴만하다. 그럴하다. 왜냐면 김용태 의원 젊잖아요. 네, 아직 네. 앞으로가 창창한데 미래가 창창한데 그러니까. 이번에 잘 선택하셔가지고 네. 우리 보수 다시 재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 네네. 예. 그러니까 진짜 사람에게 누구나 욕망이 있다. 그렇죠. 요런 역시. 논평. 네. 역시. 그 위원장 말씀하신 네. 대로 김용태도 이준석이 되고 싶잖아요. 그렇죠. 자기도 비대위원장, 자기는 임명받은 권력이지만은 이 길을 해서 자기 인생, 정치 인생을 어떻게 펼쳐나갈 것인가. 여기에서 진짜 수렴청정 당해서 그냥 일회용으로 끝날 것이냐. 네. 아니면 진짜 국민의 지지를 얻고 자기의 세력을 얻어서 진짜 미래의 정치인으로 거듭날 것인가. 그건 본인이 이제 판단을 하게 되면은. 그래도 김용태 의원이 네. 이준석한테는 없지만 있는 건 있어요.
네. 그 뭔지 아세요? 어떤 거요? 싸가지. 아. 그래요? 저는 뭐 어. 경험해 보지 못해 아니 저도 가지고. 경험해 네. 보진 않지만 네네. 들려오는 어. 소식이 너무 많습니다. 네. 아. 재미없었어요? 예. 하여튼 아. 그 논평은 되게 힘이 되네요. 그리고 네. 좀 빨리 목요일이 와서 그 이후의 상황들이 네네. 좀 국민의힘의 좋은 정국을 맞이할 수 있는 네, 상황으로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